자, 안녕하세요. 저희 승주의 박종원 차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택 고장 처리를 하고, 현장에 택이 있어서, 인버터 CPI K나 W, 이제 백업 받는 방법이랑 접속 방법,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넣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고요. 경력자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분들이나 좀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인버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CPI K죠. CPI K고, 요즘 MACC 같은 경우는 이제 CPI W가 많이 달리게 되고, 다른 택 기종에서도 CPI W가 많이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고장 났으면 똑같은 모델이 있으면은 그냥 K로 이제 똑같은 모델로 이제 해주고, 이제 메인보드, TMI 보드를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데, 기존에 사용이 가능하면 TMI 보드만 떼갖고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TMI 보드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설명을 좀 드리고, CPI-K에서 CPI-W도 이렇게 기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이퍼 터미널로 접속하는 방법이랑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트북이랑 같이 이제 하이퍼 터미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젠더랑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하이퍼 터미널 말고도 이제 퍼티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하이퍼 터미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티가 사용하기가 편해요. 일단 퍼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설정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CPI-K, CPI-W 해갖고 바로바로 블로그에서 설정 값을 바로 불러와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만 해주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퍼티라는 프로그램을 좀 잘 사용하는 편이고, 하이퍼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값을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해줘야 돼서, 오늘은 이제 하이퍼 터미널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하이퍼 터미널 접속을 하게 되면 네임이 뜨는데, 요거는 아무거나 쳐주셔도 돼요. 네임을 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노트북이랑 연결된 컴포트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컴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에는 이제 컴3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3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자기가 이제 그 노트북에 지금 꽂혀져 있는 연결 잭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에서 USB 포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컴 포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컴3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포트하고 하이퍼 터미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포트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3 해서 연결을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포트 설정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비트는 CPI-K 같은 경우는 9600을 쓰게 되고, CPI-W는 여기 보시면 38400을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트는 8이 되고, 페라티는 없음, 그 다음에 정지 비트 1, 그리고 흐름 제어는 항상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이제 CPI K이기 때문에
비트를 9600에다가 맞춰줄게요. 9600. 그리고 적용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접속이 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 치라고 나오게 되면 NAT를 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엔터를 눌렀는데 패스워드가 안 뜨면 바로 접속이 된 거니까 자 이렇게 자 접속이 됐죠. 그래서 네, 송별배차입니다. 자 전화가 와서 좀 영상이 끊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P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21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이제 만약에 인버터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데이터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210까지 해서는 안 돼요. 히든값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든값 확인하는 거는 Shift 3을 누르면 이렇게 패스워드 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스워드가 GEHEIM 치고 엔터를 누르면 OK가 뜨죠. 다시 H 누르고 R을 누르면 이제 P1번부터 999번까지 히든값까지 다 열립니다. 자 991번까지 열렸죠. 그래서 요 데이터 값을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가 없어서 터치패드로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이제 그 하나 이제 만들어줘요.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장명 여기는 제가 있는 현장은 연세대라서 연세대 다시 학술 이런 식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버터 데이터 값을 이렇게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거는 자 991번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히든값이 열린 상태에서 P40을 열려줍니다. P40 엔터. 그러면 요 모터 초이스 값이 있습니다. 모터 현재 모터 요것도 P40 요것도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넣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있는 인버터 데이터 값이에요. 파라메터 값. 그래서 요거를 꼭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지울게요. 제가 몇 번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인버터의 데이터 값은 백업을 받아 놓은 상태고 이제 뭐 인버터를 교체를 하거나 뭐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하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TMI 보드에 이제 파라메터 값이 저장이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뭐 포맷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고 다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니요. 자 만약에 이제 포맷을 한 상태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름은 아무거나 쳐주시고, 컴포트 확인해 주시고, 비트 아까 9600,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 8 파라미터 없음, 흐름 제어는 항상 없음으로 해주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포맷을 하게 되면은 요 지금 데이터 값이 다 안 들어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포맷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데이터 값이 안 들어가면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P8 항상 이거를 5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P8은 5 엔터, 그리고 P40 들어갔을 때 요게 아마 이제 다른 모니터 값으로 돼 있을 거예요. 포맷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Shift 3 눌러서 패스워드를 다시 GEHIM을 쳐주시고 OK 누르면, 여기서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P40 모터 값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모터 값이 쭉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TMI 보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터 값이고, 여기에서 기존 이제 우리가 아까 데이터 백업을 받아놓은 모터 값을 확인해 준 다음에, 자, 여기 적어놨죠. 보면 NR765 TK035 10.8kW 여기서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 모터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756 몰랐어.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756 TK035 10.8kW, 자 198번이죠 넘버. 그러면 다시 창을 내려서, 자 엔터 P40은 여기서 198을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시면 198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P1번부터 이제 991번까지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S 누르시면 이제 저장을 할 거냐, Y 노가 나오는데 Y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Save Complete 뜹니다. 저장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저널을 한번 리셋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인버터의 데이터 값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항상 이제 현장에 가시면 자파일도 이제 저희가 백업을 받아 놓지만 혹시나 하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항상 인버터 데이터 값이랑 자파일이랑 같이 백업을 받아 두시는 게 항상 좋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이퍼 터미널 연결을 해서 데이터 백업 받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넣는 방법,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신입분들은 처음에 데이터 막 혼자 만지시지 마시고 사수분들이랑 같이 가셔갖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옆에서 보고 배우신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